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오늘의 재미있는 주제를 또 더 재미있게 설명해 주실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김현철 교수님 일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네.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 오늘은 섭외가 빵꾸가 났습니다. 그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서 어제 솔직히 얘기하고 근데 야 오늘 이런 멋있는 주제를 갖고 오실 줄은 몰랐어요. 지금 교수님한테 빵꾸 제가 안 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읍소를 해서 제발 와. 나오셔주시면 안 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네? 같이 감사합시다. 깜짝 놀랄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예. 근데 오늘의 주제는 그 일 잘하는 사람 좋은 직원 뽑는 법. 네. 솔직히 언더스탠딩이 여기까지 온 건 결국은 좋은 진행자 2% 하나를 잘 뽑았다. 그거거든요. 뭐 다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이제 여기까지 온 마당에 솔직히 인정합시다.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관심사겠습니까? 좋은 직원, 뭐 직원밖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네, 똑같은 네. 책상에, 똑같은 그렇죠. 카메라에, 엄청 똑같은 중요하죠. 시청자를 두고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는 건 직원 때문인데. 네, 인사가 만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요. 맞습니다. 네. 음.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인사 경제학. 자, 안녕하세요 인사 이거 인사 아니고 그 사람 인자 사람 일사자 그 사람에 대한 그 경제학입니다. Personal Economics라고 하고요. 예. 주요 주제는 이제 노동 경제학의 일부인데 이 인사 경제학에서 주로 보는 것은 어떻게 일 잘하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 네. 이 주제를 파고드는 경제학이 진짜 힘들어. 야, 진짜 유용한 학문이네 이거. 어떻게 면접 이렇게 때 보면 똑같아. 다 진짜 몸 바칠 것 같아. 그리고 다 잘한다 그래. 그래서 힘듭니다. 네. 구별해내기가. 그러게요. 근데 이제 사실 아까 잠깐 그 이프로님 말씀하셨듯이 네. 생각보다 뽑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입장에 금방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네. 뭐 대단한 대기업 사장님, 뭐 중소기업 사장님 아니더라도 뭐 자영업자면 이제 일단 사람 다 그럼요. 뽑아야 되는 알바생 거고요. 하나도 잘 그럼요. 뽑으면 완전히 그럼요. 가게가 달라집니다. 비싼 네. 말입니다. 그리고 뭐 팀장님만 되더라도 그 뭐 사장님이 인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뽑아서 올리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 고용주를 그 기업의 사장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그 직장인들 그렇습니다. 사이에서도 굉장히 네. 흔하게 있는 네.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팀장인데 팀원을 뽑을 때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런 거죠.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예. 키 퀘션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 네. 오늘 저랑 같이 얘기하고 나서는 이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키 퀘션이요. 이제 인센티브, 그 업무 인센티브. 영어로는 work incentive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정 업무를 할 때 인센티브를 줬을 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가.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동시에 그 각 되게 다양한 업무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 종류가 뭐가 있고 그 효과가 어떻더라라는 경제학의 최근의 연구들이 있어서 그걸 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넓은 범주로 보면은 금전적 인센티브, 돈이죠, 돈. 돈 더 주는 거. 돈 일 더 주는 거. 잘하면. 네. 근데 돈을 더 줄 때도 방법이 그냥 왕창 정액급제로 이렇게 한 번에 럼썸으로 돈을 딱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성과급제로 이제 뭐 일이 좀 더 잘하면 좀 더 많이 주고 러닝 개런티. 그런 걸로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각각 어떻게 차이를 두느냐. 네네. 예. 그리고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도 존재합니다. 사실 직장이라는 게 뭐 꼭 돈 보고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직장이 고용 안정성이 얼마나 되는가. 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또 싫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다양한 그 이제 삼성에서 일한대 이러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알아주지만 삼프로 TV에서 일한대 이러면 부모님이 그렇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저희 언더스탠딩에서도 일하다가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그 서로 상견례하고 결혼할 때쯤 되면 잠깐 저 다른 회사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장인어른이 그 언더스탠딩 모른다. 장인어른이 만약에 알면 굉장히 큰 파지티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장인어른이 알면 그건 좀 이상한 장인어른. 그래서 그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장인어른쯤 되시면 이런 프로는 보시면 안 되죠. 저희 장인어른 굉장히 열심히 보시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오지 의료인 선발에 있어서 사명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요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오지에 가는 의료인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의료인들 특별히 그 격오지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못 구해서 난리잖아요. 네. 이런 분들 뽑을 때 사명감을 얼마나 보고 뽑아야 되는 것인가.
사명감이 중요한 것인가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데 선발할 때 오지니까 돈 많이 주겠습니다 하고 뽑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냐? 네, 아니면은 정말 사실은 이런 데서 일을 할 때 사명감 없이 또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뭘 고려를 어떻게 고려해야지 격오지에서 계속 근무하실 분들을 뽑을 수가 있을까? 그럴 때 뭘로 어필해야 되냐. 네네.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이거는 꼭 이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작용하겠어요. 그럼요. 인센티브라는 건 항상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야 나랑 결혼해주면 내가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다 해줄게 하는 거랑 진짜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나랑 결혼 좀 해주라 진짜 나 정말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어떤 거랑 효과가 어떤 효과가 전략 그런 거죠. 뭔가 이게 인센티브를 자극하는 거랑 뭔가 감정에 호소하는 거랑 그렇지. 어떤 게 더 잘 먹히는지를 그렇지. 훌륭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요. 제가 원래 의사였고 예. 그 이제 휴먼 캐피탈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인적 자본 이코노미스트가인데요. 예. 그러니까 보건, 교육, 뭐 복지 이런 것 쪽 하다가 이 제 연구가 이제 퍼스널 이코노믹스까지 같이 인사 경제학까지 예. 연장이 됐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저개발국가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어요. 저개발국가에서. 어디에서요? 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랑 말라위 오늘 다 계속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적게는 100명에서 예. 한때 많게는 한 300명까지도 뽑아서 운영했었던 것 같아요. 김현철 교수님이 그럼 사장님이고 사장님 나빠요 할 때 그 그 사장님이었어요? 그 사장님인 거죠 말하자면요. 네, 나쁜 사장님이었네. 물론 함께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는 그 NGO를 통해서 같이 했는데 예. NGO가 거기에 말하자면 저개발국가에서 회사의 역할을 하니까요. 그거를 사람을 뽑다 보니까 예. 이거 좀 좋은 사람들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럼 연구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예. 직접 발벗고 나서는 연구까지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야.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그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요. 워크 인센티브, 업무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방법. 요거는 먼저 좀 잘 알고서 요거를 아셔야지 뒤에 내용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네. 요거 모르시면은 그냥 오늘 그냥 시청을 그만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오셔서 요건 꼭 들으셔야지 요 예. 하루 종일의 내용이 오늘 1시간의 내용이 다 포괄이 됩니다. 요거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업무 인센티브는 두 가지 채널로 작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직장이 인센티브를 딱 걸었는데 네. 그게 그 직원들의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에 미치는 채널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선별 효과, 스크리닝 이펙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임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는 아무래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는 애들이 뛰어난 애들이 오더라. 그래서 그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의 예.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선별돼서 월급이 높으니까 더 좋은 애들이 더 많이 지원해서 그런 애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돈을 먼저 주고 돈을 많이 주면 거기에 맞춰서 괜찮은 애들이 오겠지. 그런 거죠. 약간 선호가 돈을 먼저 주는 컨셉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컨셉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요렇게만 있지 않고요. 요게 이제 인센티브라는 거는 들어온 내 자식들한테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높은 보상은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줬는데 좋은 애들이 많이 왔는데 와서도 계속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요인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이미 고용된 친구들한테 인센티브가 들어갔을 때 더 이제 얘네들이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예. 요거 이제 이미 들어온 친구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인센티브 효과라고 하는데요. 여기 어떤 예가 있냐 하면 어떤 채널이 존재하냐면요. 예.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준 3%가 갑자기 월 1억을 준다고 가정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오겠죠. 한 달에 월급으로 달에 월 1억? 3% 직원이 되면 네. 네.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겠죠. 그러면은 일단 선별 효과가 일단 좋잖아요. 그렇지. 예. 예. 근데 와서도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채널이 그 중에서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인센티브 효과인데 첫 번째는 만약에 3% 사장님이 안 사장님이 얘를 잘랐어. 너 안 되겠다. 집에 가라. 너 직원 월 다시 1억이었지만 뽑자. 너 그냥 다시 해고야. 그랬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훨씬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데미지가 크지. 데미지가 크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무리 내가
이제 스크리닝해서 왔어도 얘는 계속 열심히 일할 유인이 있습니다. 예. 월급이 높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잘리면 안 되니까. 잘리면 안 되니까요. 그러네. 그렇지. 예. 요걸 뭐라고 하냐면 efficiency wage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efficiency wage는 한국말로 유효 임금 뭐 이렇게 되냐? 유효 임금. 네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영어로 줄여 써갖고 efficiency wage인데 이거는 저희가 저희 집 보모를 고용할 때도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켓 웨이지가 80만 원이면요, 100만 원 딱 줘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800만 원이면 1000만 원 줘요. 그럼. 이 친구는 나가면은 200만 원이 확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도 처음부터 좋은 애를 뽑고 와서도 안 잘리려고 그러면 열심히 하는 그런 채널이 존재합니다. 요렇게도 설명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또 성선설을 믿는 사람들. 예. 사람이 착하다. 인간적으로 이 정도 월급 주면 열심히 해야지. 그래. 그게 있는 거죠. 사람의 도리지 그게. 안 그러면 그게 인간이냐? 하는 그. 안프로님이 월 1억을 준다 이러면 안프로님을 저는 신으로 떠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고마워서. 고마워서. 영구 정규직이지만 고마워서라도 한다. 그렇죠. 자르지는 않는데 네. 사람이 이 정도 월급에는 보답을 해야 사람이지. 그런 생각으로. 그런 것입니다. 네. 그거를 그 기프트 익스체인지 선물 교환 채널이다. 내가 월급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도 한다.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좀 해줘야지. 네네. 이런 생각이 든다. 맞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건 사람이라면. 이건 뭐 경제학에서 이제 굉장히 예? 이제 완전히 딱 정립된 생각들이고요. 네. 목 뒤에 받는 말이네. 목 뒤에. 기프트 익스체인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업무 인센티브는 크게 이 두 채널로 작동하는데 예. 요거로 구별해내는 일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고용을 많이 하셨는데 얘가 열심히 일을 하네, 얘가 혹은 열심히 일을 안 하네가 얘가 원래 처음부터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능력이 떨어진 애였을까, 아니면 얘가 여기 와서 노력을 덜하는 애가 그렇지. 그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월급 좀 올려주거나 요거 잘하면 성과급 줄게라고 하면 잘할 녀석인지. 네. 아니면 원래 원래 실력이 좀 부족한 건지. 뭘 해도 안 되는데 괜히 월급만 올려주는 게 아닌지. 맞습니다. 그런 거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선별 효과와 인센티브 효과를 구분해내는 것이 이게 경제학계에서 굉장히 난제였어요. 퍼스널 이코노믹스에서 이걸 구분해야지 이제 보상 체계를 잘 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를 오늘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이야, 예. 진하다. 네, 좋습니다. 되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딱 구별이 되는구나. 대충 알 것 같은데도 개념이 딱 생기네.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2년 전만 해도 이걸 오늘 왜 들어야 됩니까? 분명 그랬을 텐데. 이게 직원이 5명이라도 있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듣게 됩니다. 네. 사장님이 되면 바로 반응하실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논문 소개드렸는데요. 이거는 에드워드 라지어라고요. 인사 경제학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연구한 것이 여기 첫 번째 논문이 여기고요. 가끔 저희 여기 채널에 나왔을 때 김현철 교수님 이 논문 뭔지 알고 싶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슬라이드 보시고 여기서 찾아보십시오. 요 논문이고요. 이분이 2000년도에 쓴 논문이 그 정액급제에서 성과급제로, 그러니까 정액급제는 그냥 아울리 웨이지 1시간에 20불, 하루에 16만 원, 한 달에 400만 원, 딱 정해져 있는 거. 우리 많이들 그랬죠. 그 정액급제에서 성과급제로 바꿨을 때 과연 노동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밝힌 첫 번째 논문이 2000년도에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훨씬 옛날일 것 같은데. 그죠. 인류의 지혜가 그러니까 경제학의 지혜가 그렇게 깊지 않았고요. 이분은 이제 그래서 뭘 봤냐 하면요. 미국의 한 자동차 유리 생산 업체, 자동차 앞에 이제 여기 유리를 만드는 건데요. 그거를 만드는 생산 업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정액급제를 주다가 싹 성과급제로 바꿨어요. 전후 비교만 좀 할 수 있었는데 완벽하지는 않은 연구예요. 그래서 컨트롤 그룹 뭐 이런 걸 제가 사회 실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실험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회사에서 예전에는 너 그냥 뭐 일을 얼만큼 하든지 그냥 하루에 일당 220만 원을 줄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연도 갑자기 너가 여기 자동차 유리를 몇 개 생산할 때마다 얼마씩 줄게 이렇게 딱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에서 이미 지금은 이제 성과급제를 주면은 이게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게 우리 상식이 됐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때만 해도 그렇게 또 상식도 아니었어요. 저기에 대해서 의심한다.
네, 뭐 이제 다양한 채널이 있었고 꼭 네.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예. 이런 것도 있었고요. 성과급제가 또 그렇게 아주 널리 퍼져 있지도 않았고요. 네. 어쨌든 요걸 바꿨더니 야. 생산성이 무려 44%가 올랐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진짜 많이 오른 거죠. 예. 당연하지. 네, 그럼. 3프로 TV에서 하루에 2개의 언더스탠딩을 하다가 하루에 네. 3개를 생산하는 것과 이야. 같은 그렇죠. 거죠. 그럼요. 작지 이거 않은- 어떻게 모르지 이걸? 수십 년 전부터. 예. 사실 당연히 알만도 한데요. 그럼 네, 목사님과 신부님은 인센티브 구조가 달라서. 그렇지. 그렇지. 월급 받는 신부님과 그러니까 아예 복장을 똑같이 하더라도 목사님인지 신부님인지는 따갈 수 있어요. 밖에서 저 포기 활동 하시는 거 보면 저분은 진짜 몸 바치신다 싶으면 목사님이고 저분은 원론적인 말씀만 좀 하고 계시네 싶으시면 신부님입니다. 네.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예. 네, 네. 그게 바로 인센티브의 힘인데. 네. 그렇게 비교하셔도 좋지만요. 네.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네. 그 목사가 파견직인 게 있습니다. 성공회가 이제 개신교지만 신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공회 신부들 이 교회 잘 된다고 내가 뭐 그렇게 크게 들은 건 아닌 목사님 거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성공회 그렇고 아마 감리교가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네. 비교해 보셔도 그럴 수 굉장히 있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도 그 감리교 목사가 되느냐 아니면은 뭐 장로교 목사가 되느냐의 그 스크리닝 이펙트를 정확하게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네. 예. 이게 그러니까 스크리닝 이펙트냐 인센티브 이펙트냐 구분이 잘 안 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에드워드 라지어가 요 세팅을 굉장히 잘 이용해서 왜냐하면 이 회사는 모든 직원을 다 매년 다 자른대요. 그러니까 첫 해에 딱 9개월 생산을 하고요. 회사를 예. 싹 그 직원을 싹 다 모두가 비정규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매년 사람을 다 새로 뽑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근로자가 다음에 근로자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일단 다 해고하고 다시 뽑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말하자면은 아까 말하는 그 스크리닝 이펙트 새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의해서인 건지 아니면은 생산성 높은 사람들이 다시 근로자들이 추가적인 노력을 하는 건지 네. 그 채널을 둘 다 밝혔는데 이게 반반이더라라는 게 요 에드워드 라지어의 2000년 논문입니다. 반반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22% 생산성이 44%가 증가됐는데 그 중에 절반의 기여분이 이제 더 능력 있는 친구들이 와서 이제 스크리닝 올리는 거고, 효과로 스크리닝 효과가 반반. 우리는 월급이 기본적으로 높아. 그것 때문에 좋은 인재가 왔다가 네네. 절반의 영향. 그렇죠. 절반의 영향은 인센티브의 영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을 300만 원씩 주다가 일 잘하는 직원은 400, 일 못하는 직원은 200을 주겠다고 바꿨더니 네. 너도 나도 400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효과로 인해서 늘어난 생산성이 절반. 바깥에서 저 회사는 가면 400도 받는데 저 회사 가볼까? 해서 일 좀 하는 직원들이 자꾸 지원하는 바람에 들어온 게 직원들의 품질이 높아진 것 때문에 올라간 게 절반.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해서 이제 요 뒤로 이제 여러 논문이 나와서 돈은 네. 확실히 성과급제를 주는 것이 좋다. 유리하더라. 예, 요것들은 이제 경제학에서 상식에 가까운 것들이 되었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워크 인센티브가 꼭 돈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구를 하나 또 새로 한 게 있습니다. 요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 연구인데요. 여기 제 영문 이름이 있죠. 현철 브라이언트 킴. 예. 나름 좋은 논문에 나간 거고요. 예. 제가 아까 사장님 노릇을 했다고 했는데요. 말라위에서 NGO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고용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 워크 인센티브 같은데 우리나라에 비정규직, 정규직 이제 많은데 아니 일 잘하는 친구들은 다 정규직 지원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누가 비정규직 있고 뭐 오래 있고 싶어 합니까? 예. 이제 기본적으로 정규직 중요하고 제가 또 사람들을 고용해 보니까 그 비정규직 설문조사 요원이나 비정규직이나 아니면은 인턴으로 왔던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훌륭하네 얘 이러면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시켰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게 고용 안정성도 꽤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는가라고 이제 할 때 마침 제가 한
200명을 신규 고용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예, 예. 한 200명 가까이 신규 고용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예, 이게 예. 뭐냐 하면 제가 말라위에서 일하는 그 지역에서 인구 주택 총조사를 해야 돼요. 예. 인구 주택 총조사 우리나라 센서스라고 하는데 예, 예. 가가호호 방문해서 가가호호 방문해 갖고 예, 다 예. 두들겨 갖고 예, 그 사람 하는 거죠. 만나서 너 몇 살이니부터 해서 야 너네 집에 누구 이거 다 조사하는 거잖아요. 저 옛날에 그거 해봤는데 진짜 문전박대 엄청 당합니다. 그 아르바이트. 그랬어요? 근데 이 세팅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예. 이 사람의 성과를 측정을 데일리 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몇 명 했는지, 조사했는지, 하다 왔는지, 그렇지. 그다음에 에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만족도 서베이를 다 했거든요. 예. 그 모든 집을 다 방문해 갖고 야 너 이놈이 오면은 너 다시 만나줄래? 뭐 이런 서베이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 번째 건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예. 어쨌든 서베이를 그 매일매일 얘가 몇 명 했고 에러가 몇 개 나오고 이런 것들은 데일리 프로덕티비티가 나오는 거라서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유니크한 세팅이고 요거를 이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뭘 연구했냐 하면 인턴십. 그러니까 인턴십은 뭐냐면 돈을 굉장히 적게 주지만 예.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직장. 예. 그거랑 뭘 비교했냐 하면 정규직은 절대 될 수 없으나 돈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직장. 계속 비정규직이 일이긴 한데 네. 정규직 가능성은 없지만 이건 좀 비싸. 그러니까 잘하면 이쪽 그룹에서는 정규직이 되고 네. 잘하면 이쪽 그룹에서는 돈을 많이 준다. 아니요, 그냥 돈을 그렇죠. 잘하면 이제 성과급제였으니까 네, 그렇죠. 돈을 더 많이 주지만 이제 이 센서스가 끝나고 나면은 네, 그만둬야 되는 정규직은 거예요. 아니고. 근데 둘 중에 어떤 거에 더 반응하느냐 사람들이. 네네. 그건 그 사람들의 처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나 같으면 돈 필요한 사람이면 저는 B그룹에 가서 지원할 거고 네. 열심히 하면 돈 더 주니까. 맞아요. 근데 정규직 직장 필요한 사람들은 A그룹 가서 지원해서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정규직 돼야지 할 거니까. 맞습니다. 네. 각각의 니즈에 따라서. 또 움직일 것 같죠. 근데 그런 네. 그룹을 크로스로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네. 둘 다 작동 안 하죠. 야 정규직 시켜준다니까 돈이나 더 주지 이놈아.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러겠죠. 사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이 네. 누가 더 일을 잘할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관심이 있는 거죠. 누가 더 잘할까? 네. 정규직 되는 거에 관심 있는 그룹과 네. 돈 더 받는 거에 관심 있는 그룹 중에 네. 누가 더 일을 누가 더 일을 잘할까? 네. 정규직이 더 일을 잘하겠죠.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네. 정규직 가능성 있는 인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규직 인턴? 가능성 있는 인턴. 왜냐하면 정규직 가능성이 있다면 네. 나는 이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어. 이런 니즈가 있으니까 나는 이 인턴 과정을 매우 충실히 하려는 유인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런데 단순히 이 알바가 네. 돈 많이 주는 알바다. 한번 원샷으로 게임이 계속되지 않으니까. 돈을 얼마나 더 줍니까? 돈이요. 네. 내 인생은 말라위랑 이제 인생 만큼만큼 더 줍니까? 아니, 인생 만큼은 더 주지는 않죠.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일한 거 가지고 다른 데 갈 수도 있지만 예.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요. 월급 한 400만 원 받는 거랑 40만 원 받는 거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400만 원 벌써 40만 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을 때 네. 그러나 40만 원 직장에 갔다가 잘 되면 정규직이 정규직 된다. 400만 원짜리 정규직이 되고 네, 뭐 네. 2만 명 중에 하나 정규직 돼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런 건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었던 게 이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100명인데 우리 회사 직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예. 나도 너처럼 이렇게 왔다가 정규직 됐다. 근데 제가 운영하던 NGO는요, 말라위를 치면요, 거의 뭐 그냥 한 30대 대기업 내지는 50대 대기업 느낌처럼 좋은 무조건 회사입니다. 정규직입니다. 그럼 정규직 가능성이 그 일을 몇 주 동안 해야 됩니까? 한 달 정도 했습니다. 한 달이면 저도 정규직 되는 쪽으로 갔을 그래. 때 그 인센티브의 폭이 커서 네.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그 결과 그 실험 예. 디자인을 예. 좀 더 한번 보시죠.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 스크리닝 이펙트랑 예. 그 인센티브 이펙트를 구분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x2 매트릭스가 생기는데 스크리닝 이펙트와 다시 선별 효과와 인센티브 효과를 구분해 나고 싶고요. 예. 예. 지금 여기서 워크 인센티브가 또 두 종류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돈, 또 하나는 이제 정규직 가능성. 두 가지 그렇지. 가능성이죠. 네, 예. 이제 요거를 다 구분해 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 그래서 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시기 예, 예.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말라위 업무 인센티브 연구 디자인인데요. 예. 여기 15.1이라고 쓴 거는 요 책의 예. 챕터 15입니다. 네, 그런 거는 뭐 저희는 다 이해합니다.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15 뭐 하여튼 그래서 말라위의 인센티브 연구 디자인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생 여기 고등학교 졸업생이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학원 졸업생이랑 비슷합니다. 네, 네. 예. 굉장히 하이 퀄리티인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 440명을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친구들을 무작위로 반반 예. 나눠서 네, 반반 나눠서 220명한테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저임금 인턴십 40만 원 뭐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 예. 40만 원 주고 인턴십 하는데 너 일 굉장히 잘하면은 우리가 몇 명을 정규직 할지는 아직 안 정했지만 그래도 꽤 상당수를 뭐 적어도 두세 명 정도는 예. 정규직으로 갈 것이다. 너 지원해봐라. 이렇게 한 거고요. 또 나머지 220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임금 뭐 월급 한 400만 원 주는데 네. 요거는 2달로 하고 끝내고 예. 이제 너는 우리한테는 이제 일을 못 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말하자면 얘네들이 이제 대학원 졸업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요. 뭐 모두 다 우리가 오퍼를 했다고 해서 모두 다 오지 않습니다. 예. 뭐 그렇죠. 당연히 예. 뭐 일부만 옵니다. 또 굉장히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여기 220명 중에 뭐 74명이 결국은 고임금 그룹에 취업을 하게 됐고요. 네. 여기 그 인턴십 그룹에는 63명을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을 그만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 예. 좀 지원은 요보다 좀 더 많이 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취업으로 이어진 친구들은 이제 네. 이 정도니까요. 예. 아니 뭐 3분의 1 이상이 그렇지.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이거 굉장히 이제 그래도 뭐랄까 회사 NGO가 인기가 있었던 NGO인 거고요. 네. 그런데 얘네만 비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스크리닝 이펙트랑 인센티브 이펙트가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턴십 그룹은 일할 때 좋은 뭐 어떤 특정 이제 스크리닝도 됐고 일을 하게 되면은 또 여전히 인센티브 이펙트가 있으니까 요건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일했다면 왜 열심히 일했는지를 구분을 아직까지 못 합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뭘 했냐 하면 요게 이제 투 스테이지 필드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데 왜 이 투 스테이지로 나눠서 한 건데요. 요게 여기까지 이제 딱 취업이 된 친구들한테 일하러 가는 날 아침에 여기 인턴십 그룹 절반한테요. 야, 너 로터리 맞았다. 야, 너 복권 맞았다. 그러면서 랜덤하게 또 뽑아서 너 저기 고임금 비정규직이 받는 그 돈 너한테도 줄게. 뭐 하루에 10장 이상 받아오면 아니 그냥 줄게? 로터리로, 네, 그냥 준 로터리로. 거예요. 그냥 어허. 복권으로. 그냥 네. 복권으로 얘네들은 그냥 예. 갑자기 나 완전히 그 뭐랄까 패키지가 더 좋아졌네. 예. 그러니까 A 그룹은 똑같이 그냥 인턴십으로 뽑은 친구들이고요. 네. B 그룹은 똑같이 인턴십으로 뽑았지만 일하기 시작한 날, 너 일 열심히 하면은 아까 그 피스 레이스로 그러니까 정액급제가 아니라 성과급제로 돈을 더 받을 수 있어. 이렇게까지 말해준 거예요. 예. 그러면 되게 쉬운 게요. 그 A 그룹과 B 그룹을 비교하면요. 네.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집 물고기한테 고임금 인센티브를 더 줬을 때 그 인센티브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밝힐 수 있는 거죠. 열심히 하면 정규직 되는 거는 똑같이 존재하고 네네. 예. 정규직도 되고 돈도 더 줄게. 그렇죠. 한 거랑.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정규직만 되는 친구랑 해서 A랑 B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비교할 수 있겠네. 그렇겠죠? 요거는 고임금의 인센티브 효과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이제 고임금 그룹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고임금 그룹 할 때 일을 시작하는 날 딱 절반으로 딱 쪼개서 제비 뽑아서요. 네. 인턴십 그룹의 베네핏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딱 열어줬어요. 갑자기. 여기서 잘하면 여기서 잘하면 너는 너 원래는 정규직 가능성 없다고 해서 그렇지. 뽑았는데 네. 오늘부터 너 일하는 날인데 우리 정책을 바꿨어. 그러면서 너는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어. 예. 더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더 생긴 거네요. 더 생긴 거죠. 돈도 더 열심히 하면 돈도 더 주고. 그렇죠. 성과급 체계니까. 똑같이 성과급 체계였으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C그룹입니다. 네. 그러면 발라낼 수 있겠죠. 그렇죠. C와 D를 비교하면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의 인센티브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B와 C그룹을 비교하면요. B는 인턴십 채널로 뽑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는 돈도 많이 인턴십
베네핏도 있고 임금도 더 줘. 그렇지. 이렇게 된 애들이 B그룹이잖아요. 근데 C그룹은 뭐냐면요. 똑같이 일을 할 때는 똑같은 인센티브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나 처음에 출발이 그러나 처음 출발이 고임금 비정규직으로 출발했던 친구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을 하는 순간에는 똑같은 애들인데 선발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예.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B와 C를 구분하면요. 선별 효과인데 뭘 비교하게 되냐? 돈과 그러네요. 정규직의 선별 효과를 비교하게 된 겁니다. 돈 보고 온 애와 네. 들어올 때 돈 보고 들어온 애야 얘는. 돈 보고 온 애한테 정규직까지 줬을 때 효과와 네. 정규직 보고 들어온 애한테 돈까지 줬을 때 효과가 네. 결국은 똑같이 일을 할 때는 주는 똑같이 건데 네. 뭐가 달라졌는데? 뭐가 더 잘하냐? 잘할까? 햄버거 먼저 먹고 콜라 먹은 놈과 콜라 먼저 마시고 햄버거 먹은 놈. 조삼모사 아닙니까? 둘 다 주니까 좋네. 결과적으로는 둘 다 보니까 좋네인데 둘 다 주니까 좋은데 뭘 보고 들어왔느냐 얘는. 네. 결국 그것이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뭘 보고 그러니까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일을 할 때는 똑같은 인센티브지만 네. 어떤 채널로 뽑아야지 정말 훌륭한 애를 뽑을 수 있는가에 대한 클루를 제공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결국 둘 다 준다 하더라도 네. 처음에는 뭘 준다고 얘기하고 뽑은 다음에 요걸 더 하나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게 그럼 순서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니까. 그렇죠. 결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 볼까요? 예. 네. 근데 결론을 결론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 언더스탠딩이니까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예. 이게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귀 분석 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얘네들을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트레이닝을 해야죠. 그냥 트레이닝 안 하고 뭐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서베이하는 훈련.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뭘 했냐 하면 그런 다음에 성과 측정 지표가요. 업무 관련돼서 퀴즈도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전 실전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어떤 특정 가구를 이제 딱 만들어 놓고요. 나 이 사람 인터뷰 해봐라.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가상의 인터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터뷰를 몇 개를 틀렸는지를 나중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님을 그 60명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이 프로님의 예. 가정에 대해서. 예. 근데 뭐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애는 몇 네. 명이고 예. 부모는 몇 명이고 그런데 애가 6명이면 6명의 뭐 태어난 날짜를 다 적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뭐 실수 몇 개 했는지를 그럴 다 수 있죠. 적어낼 조사 수가 요원에 따라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실수를 몇 개 했는지를 체크해 보면 체크를 해보면은 잘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다. 얼마나 잘하는 애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요걸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 했고요. 예.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인턴십으로 선발된 사람과 고임금 비정규직 방석으로 선발된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척도를 그 조사를 했더니 예. 뭐 나이, 학교 성적, 저희가 측정 가능한 비인지 기능, 뭐 아까 뭐 사회력, 뭐 사회성 뭐 이런 것들도 예. 어느 정도는 측정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위험 감수 정도, 얼마나 내가 리스크 테이킹하는 사람이냐, 내가 위험 감수하려는 타입이냐, 뭐 이런 것도 사실 조사를 했는데요. 되게 특이하게도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서베이 할 때는. 양쪽으로 그냥 우연히 잘 나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두 채널로 다르게 뽑았잖아요. 그랬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차이는 없더라. 좀 특별한 차이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트레이닝을 해보니까 굉장한 차이가 딱 발견이 됐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거 보시면은 두 가지인데 퀴즈 스코어고 프랙티스 서베이 아까 에러 레이시라고 했잖아요. 업무 퀴즈 본 거랑 실전 예행 연습에서 실수한 거. 요 컬럼 뭐 4번과 2번을 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십 그룹이 고임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네. 퀴즈 스코어도 낮고 그리고 에러 레이트도 높더라. 그러니까 일 잘하면 정규직 시켜줄게라고 뽑은 그룹이 네. 일 잘하면 돈 많이 줄게라고 네네. 하는 그룹에 비해서 성과가 덜 나오더라.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인턴십으로 하는 애들이 더 잘했어요. 잘 못 배우더라. 이제 더 못했어요. 예. 더 못했고 돈 보고 오는 애들이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필드에 내보내 보면은 이제 얘네들이 또 그래도 더 잘하겠지라고 상상을 그렇죠. 했었는데 연습할 때 잘했던 친구. 연습했을 때 잘했던 친구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 사실 결과는 그 반대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우리 방에서 인터뷰 이렇게 하는 거랑요. 예. 필드에 나가갖고 파이팅 있게 막 하고 막 이제 막 나 그치, 설문조사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 그치, 왜 그치. 그러세요? 설문조사 하셔야죠. 뭐 이런 것들 밥이 좀 굶어도 식당 같은 거 찾기 힘드니까 밥 좀 예. 굶어도 계속 파이팅 넘쳐서 할 수 있고 뭐 예. 체력도 중요할 거고 네. 여기 세팅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 세팅이 달라졌더니 성과가 굉장히 바뀌었는데요. 왜 그래서 결과가요. B그룹과 아까 C그룹을 그 비교하면은 선별 예. 효과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B가 C보다 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B가 그러니까 처음에 정규직 가능성이 있는데 의외로 돈도 많이 준 케이스. 그게 C입니다. 여기 그게 그림 C입니까? 네, 그게 C고요. 그다음에 B가요. 인턴십으로 뽑았는데 나중에 돈도 더 준 그룹이 더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B가 C보다 진짜 그 현장에 가서는 파이팅 넘치게 더 잘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맞죠. 그러니까 나중에 돈도 많이 주거나 성과 나중에 너 정규직으로 뽑아줄 가능성을 추가한 경우는 조건을 사실상 같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그룹의 조건을 같게 만들었는데 네. 처음에 어떤 식으로 뽑은 사람이 나중에 더 잘하느냐 맞아요. 봤더니 정규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하더라. 사실은 더 잘하더라. 맞아요. 근데 말이 맞네. 이거 잘하시면 정규직 시켜드립니다라고 뽑은 분들에게 네. 잘하시면 돈도 더 드려요라고 해서 일해보세요라고 할 때가 네. 네네. 잘하시면 돈 많이 드립니다라고 뽑고 난 다음에 잘하시면 정규직도 시켜드려요라고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규직으로 해줄게 하고 뽑고 네네. 한쪽은 돈 많이 줄게 뽑고 했는데 두 개는 서로 조건이 너무 다르니까 네. 조건 사후적으로 맞춘 거지. 맞아요, 두 개를 맞아요. 똑같이. 내 말이 그 하려고. 말이에요 지금. 네, 제가 요 결과를 가지고서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예. 사실 그 주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하고 많이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인사 담당자 한결같이 하는 말이요. 그 우리도 진짜 인턴으로 뽑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예. 왜냐하면 회사에 대해서 언더스탠딩도 더 높아지고 회사에 더 로열한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그 인턴십으로 굉장히 채용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인턴십으로 뽑으려면 돈이 많이 든답니다. 왜냐면 누구 사수들 붙여줘야 되고 아 그렇지 그다음에 그렇지. 뭐 데이터 시큐리티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얘 인턴한테 얼마나 비밀 정보를 많이 줄 수가 없어갖고 예. 인턴십으로 뽑는 게 제일 좋은지 알면서도 잘하면 정규직 시켜줄게라고 하고 뽑는 게. 네, 그러니까 인턴십으로 왜 인턴십 많이 하잖아요. 예. 그 회사에서 인턴십 중요하다는 거 굉장히 많이 아는데 그거를 완전히 많이 못하는 게 예.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고요. 예. 아하. 요게 이제 그런데 그 이제 맨하탄이나 아니면 홍콩에서 파이낸셜 섹터에서 진짜 돈 많이 주는 애들이요. 딱 요 채널을 뽑아요. 3학년, 4학년 때 인턴십 시켜봐요. 그래갖고 파이낸셜 섹터에 진짜 이 하시한 환경에서 잘 할 수 있는지 예. 아니 그리고 얘가 우리랑 잘 맞는지 얘 똑똑한 애인지 그런 거 딱 하고서 들어오서 월급 빡 주잖아요. 아 잘하면 월급 많이 줄게 그러면 네네. 최고로 열심히 하더라.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뽑을 때 인턴십으로 뽑아서 서로를 좀 더 잘 알고 이런 그 모티베이션이 이제 넘치는 친구들이 또 인턴십에 들어오거든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네,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턴십으로 해서 하면 검증은 충분히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질문은 네네. 진짜 괜찮은 애들은 당장의 돈을 보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월급이 굉장히 작더라도 네네. 장기적으로 괜찮은 정규직이 보장되는 그런 자리에 좋은 애들이 누가 더 많이 갈 거냐가 퀘스천이잖아요. 맞아요. 지금의 질문은.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직을 따라가는 정규직의 자리 지금 돈이 적더라도 예. 나 진짜 끝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모티베이션 있는 친구들이 예. 그냥 돈 잠깐 보고서 오는 친구들보다는 똑같은 업무 환경이 된다면 일을 더 잘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연구의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 왜 그럴 걸로 추측돼요? 왜 그러게 근데 사실 이게 근데 하지만 모든 세팅에서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 저만 해도 교수인 저도 그 저의 학생 그러니까 저의 이제 RA를 뽑을 때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뽑을 때요. 예. 처음에 얘 진짜 공부하고 싶은 애인가 궁금해서요. 모티베이션 있는 애들을 위주로 일단 뽑거든요. 예. 그럼 돈을 약간 거의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돈 안 받아도 진짜 모티베이션 있는 친구들 있는지. 뽑아. 그런 다음에 모티베이션 이제 넘치는 애, 너 검증됐어. 모티베이션 확실하네. 예. 그러면서 돈을 그때부터는 이제 열심히 한 만큼 돈 줄게. 돈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널이 사실 제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저도 내가 이렇게 뽑고 있었네 사람을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지. 그냥 연구실에 오시면
많이 드리는 인센티브 있는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모은 다음에 이 중에서 잘하면 뭐 정규직 조교를 시켜줄게 이렇게 하면 꼬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죠. 어쨌든 간에 그 정규직이라는 것은 아까 꼭 뭐 정규직이라기보다는 모티베이션 있는 애들을 뽑으려는 채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본적으로 모티베이션이 있고 돈 좀 적더라도 일단 그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서 뛰어든 그 열정을 가지고 뛰어든 애들이 열정 페이를 받더라도 예. 나중에 돈을 그런 애들을 뽑아서 돈도 많이 주면은 그러면 이제 가장 생산성은 높더라. 꼭 이래야만 한다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그러면 동기가 중요하다는 뜻이네요. 처음에 그러니까 동기. 그렇죠. 동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예, 내가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의 이익이 아니고 네.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에 동기가 매우 좋은 사람을 뽑아야 일 잘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돈도 많이 줘야 된다. 근데 나중에 돈은 많이 줘야 되지만 네네. 처음에 뽑을 때는 돈보다는 모티베이션이 중요하다. 돈과 모티베이션만 딱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일단 처음에는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그 중요한 거죠. 그거 없이 뽑으면은 돈만 보고 사실 돈만 보고 온다면요. 3% 생각해 보면은 야 내가 이 진짜 뭐 이 방송 업계에서 성공하겠다고 포부가 있는 애랑 그렇지 않은 분이랑 그래, 맞아.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발전 속도가 높아서 그런가 봐요.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처음부터 얘가 일 잘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이후에 와서 학습 능력도 빠르고 열심히 배워서 일 잘하는 직원이 된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월급 많이 줘서 뽑지 말고 그냥 월급은 평범하거나 오히려 뭐 그거 없이 뽑더라도 보너스를 나중에 왕창 주는 구조가 그래야 그쪽으로 갈 수 있다. 요건 이제 논문을 위한 실험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실험에서 이제 결정된 건데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이 저기 저 김현철 교수님 계시네. 저분 경제학자야. 딱 보니까 이건 실험이네. 그런 거 아닐까? 정규직은 개뿔? 그냥 실험이야라고 하는 걸 알아차린 똑똑한 분들은 그럼 난 그냥 돈은 줬다 뺏지 않을 테니까 돈 많은 쪽으로 지원을 해 일단. 그러니까 영리하고 똑똑한 분들이 돈 많은 쪽으로 많이 간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잘하면 정규직 해드립니다라고 하면 이게 왜 실험인 거 다 아는데? 라고 생각해서 일을 별로 안 하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순진한 분들은 정규직 시켜준다니까 그쪽으로 갔다가 돈도 더 준다니까 거기에도 속은 거지. 네. 이게 만약에 뭐 제가 제 학생 데리고서 한 연구였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런 반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말라위에서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실제로? 네네. 그럼 그분들 그러면 예를 들면 모티베이션 좋은 친구를 뽑았어요. 근데 뽑고 나서 돈을 많이 안 줬어. 그럼 그 직원은 훌륭한 직원이 될까요? 아니면 말까요? 그것까지는 제 연구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기대치에 따라서. 모티베이션은 막 넘쳐나. 그래서 뽑았어. 근데 나중에 생각보다 돈을 안 줘. 왜냐면 난 악덕 사장이거든. 그래서 얘는 모티베이션이 많으니까 월급 많이 안 줘도 돼. 안프로님 그거는 한번 해보면 좋겠다. 여기 A와 B를 구분하는 게 그런 거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뽑아서 돈 많이 안 준 거고요. B 그룹은 그런 사람 뽑아서 돈 더 많이 준 거니까. A와 B를 구별해보면 고임금의 인센티브 효과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B가 더 열심히는 했겠으나 투입되는 인센티브 대비 더 많이 하느냐 판단해 보면. 이제 제 연구는 한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이런 인센티브 액수도요. 액수마다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 뭐 인센티브가 1억이냐, 100원이냐에 따라서 뭐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고. 그렇지. 뭐 커리어 인센티브도요. 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100%냐, 50%냐, 1%냐에 따라 다르는 거고. 그래서 그 모든 거를 다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정규직 가능성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워크 인센티브가 된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렇지. 그리고 처음부터 돈이라는 인센티브를 1번으로 내세우지 않아야 좋은 지원자가 뽑힌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잘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레슨은 그러니까 스크리닝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뭔가를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 그래서 좋은 사람이 지원하기를 기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대치를 줄 때 처음부터 돈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 회사와 나와갖고 장기적으로 가자를 줄 것이냐 해서 장기적으로 가자는 거에 더
혹하는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훌륭한 직원이 된다. 뭐 그게 더 바른 해석일 것 같고요. 근데 월급 같은 거를요 나중에 짠하고 보너스 이렇게 주는 게 한 번은 하더라도 이게 뭐 맨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제 연구를 너무 이렇게 막 모든 세팅에 적용하기는 맞아. 어렵지만 저의 상식과는 조금 좀 결과가 달라서 신선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네. 정규직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디 가도 능력으로 내 능력 보장받고 돈 벌 수 있는데 정규직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일 못해도 자르지 말아달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을 늘 잘하는 사람은 정규직이나 아니나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정규직이라고 하는 거에 인센티브에 작동하는 사람일수록 네. 일 잘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 제 생각에 상위 1% 정도는 딱 그렇게 반응할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뭐 한 상위 10%, 20% 일반적인 그냥 월급쟁이는요. 그런가요? 예. 사실 뭐 정규직 가능성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그러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네, 재밌네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공무원 월급 얼마 줘야 되냐? 요 주제로 가겠습니다. 공무원 월급? 네네. 와. 그 연봉 수준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월급 작다고 굉장히 막 많이 떠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네. 이제 요 연봉 수준이 결국은 공무원 자질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게 이제 진짜로 그러면은 돈을 더 많이 주면은 더 좋은 공무원을 뽑을 뽑히냐. 수가 있을 것인가? 예. 사실 아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할 텐데 것 요거는 네. 공무원의 예를 들면 안정적인 고용 가능성을 얼마의 가치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네. 그렇죠. 또 사실 공무원이 지금까지 그래 요거네 그렇지. 요거. 공무원이 지금까지 낮은 그 월급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던 이유는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연금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직업 안정성과 뭐 네. 일의 의미죠. 뭐 네. 사회봉사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고위직 공무원들은요. 사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전관 예우로 살짝 우리 사회가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고위직으로 이제 맞습니다. 은퇴하시고 남은요.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베네핏을 주면서 뭐 유명한 보호펌에서 예. 고용해갖고 돈을 예. 팍 주잖아요. 예. 이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 하죠. 그렇지. 당연히 하죠. 예.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아, 나는 지금 월급 좀 짜도 내 노년은 연금과 이걸 대박으로 대충 커버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그 일 잘하는 사람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회가 이게 지금 전관예우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전관예우를 나쁘게 활용하고 그러니까 전관예우를 나쁘게 활용해서 네. 좋은 그 공무원의 평균적 자질을 고위직 공무원의 평균적 자질을 높여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그게 없어지면서 네. 공무원 사회들이 술렁이고 있는 그렇죠. 건데 예. 이제 이거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가서 공무원이랑 많이 만나보면요. 예. 뇌물을 진짜 많이 이제 먹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공무원 월급은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작은데 예. 이거 어떻게 생존하지 그러면 다 뇌물 먹고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약간 오늘 번외 얘기로 돌아가서 한 예, 1분만 예, 제가 번외 예, 얘기를 예. 하면요. 예. 제가 이제 말라위에서 이제 한 10년 동안 이제 사회 실험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 말라위 공무원들이랑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어허. 제가 콜롬비아 대학에 있을 때 예. 제가 조교였는데 제 조교 학생 중에 한 명이 말라위 공무원이었는데 네. 예산처 국장이었어요. 네. 말라위 공무원 월급 뻔해요. 뭐 한 달에 100불 정도입니다. 근데 얘가 맨하탄에 거의 10,000불짜리 렌트짜리 막 으리으리한 데 사는 거예요. 예. 오. 어떻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뒷돈 받은 벌써. 거지 뭐. 뒷돈 받았을 거라고 예. 생각이 들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얘가 근데 뭐 제가 이제 뭐 조교라고 뭐 우리 사업에서 굉장히 힘든 거 다 해결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야 나 우리 차가 도둑 맞았어 그러니까 경찰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막 이런 사람들 자기 한 대 모으더라고요. 예. 예산처 국장이 그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예. 어느 날 총에 맞았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예. 왜냐? 정부 돈 350억을 횡령해서 그 인터넷에 말라위 캐시게이트라고 치면은요. 예. 그 위키피디아에 뜹니다. 예. 350억을 이제 예산처 국장이니까요. 예. 자기가 이 정부 돈 다 빼돌린 거예요. 350억. 예산을 국가 예산을 국가 예산 다 빼돌린 거예요. 예. 그리고서 어떻게 했냐?
뭐 온갖 사람한테 다 찔러준 거예요. 자기도 세상에. 먹지만. 세상에. 그래갖고 이 친구가 그래서 정의의 사도가 미국에 있는 그 친구까지 가서 총으로 쏜 거예요. 말라위에 무슨 뭐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가 쏜 거죠. 이 새끼 너무 심하다. 진짜. 진짜 너무 세상에, 심한 사람이죠. 세상에. 이런 예? 얘 때문에 그 말라위의 이제 정부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지원하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거 끊겼어요. 가져갔구나. 근데 그 돈 다 먹은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 천하의 몹쓸 놈이 또 살았어요. 총에 맞았지만 살았어요. 그리고 본국에 귀국했는데 감옥에도 안 갔어요. 그동안 나한테 뇌물 받고 있던 놈이 총리되고 장관 되고 하고 있으니까. 봐주고 있으니까. 제가 진짜 정말 이 공무원 부패 정말 진짜 끝장을 봤습니다. 끝장을 봤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아유 제가 너무 분노한 좀 제가 분노 잠깐 했으나 제 학생이었지만 분노를 했으나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도 뭐 국세청장이 세금 걷어서 그걸로 차떼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게요. 그거 그냥 정당한테 캐시로 갖다 주고. 네. 우리나라도 오래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고 이제 그러고서도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그러고 살았는데 싱가포르이 이제 굉장히 다른 어프로치를 하잖아요.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은 민간 섹터에서 받는 가장 고위직 민간 섹터에서 받는 돈을 주거든요. 그 장관이 6억 받나 그러죠. 연봉 6억 줍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아예 진짜 처음부터 확실하게 고임금을 줘서 부패 씨앗을 말리지만 너 진짜 이래도 부패하면 거의 반쯤 죽이는 이제 이런 제도로 가는데 과연 이 공무원의 월급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퀘션이 있고 공무원들이 또 특히 격오지에 근무하는 분들은 좀 그 사명감도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면은 멕시코 정부가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지방직 공무원 이제 106개 시군구에 350명 정도로 추가 선발할 일이 있었어요. 106개 시군구니까요. 여기 53개와 53개를 하나는 5,000 페소, 또 하나는 3,750 페소. 이게 대략 뭐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3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30만 원 우리나라 치면 한 300만 원 되겠죠. 300만 원 주겠다고 뽑고 나머지 시군구는 200만 원 주겠다고 뽑았을 때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누가 더 잘했을까 봤더니 걱정했던 거는 돈 많이 주면은 그 사회 봉사 정신이 줄어들까 걱정했었어요. 돈을 많이 주면 돈 많이 준다고 봉사율이 줄어들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진 않았다는 게 결론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돈 많이 준 애들이 확실히 더 성과도 높았고 특별히 여기 지금 막 멕시코의 마약 장난 아니잖아요. 마약 카르텔 막 이렇게 있으니까 안 가려는 지역이 있대요. 공무원 잘못하면 시장이 총 맞잖아요, 멕시코. 그렇죠. 안 가려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그래도 자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늘더라. 확실히 돈 많이 주면은. 돈 많이 주면 좀 다르더라. 그래서 뭐 돈 많이 주면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돈 많이 주니까 안 그랬으면 민간 사기업으로 갔을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스크리닝 효과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주로 그렇겠죠. 스크리닝 효과와 인센티브 효과를 두 개 다 이제 다 한 건데 일단 스크리닝 효과는 처음에 오는 애들이 괜찮은 애들이 왔다. 그랬겠죠. 와서 여기 두 개 합쳐져 갖고 더 일 더 잘하더라. 뭐 이렇게 이게 나왔고요. 결국은 이제 그 공무원 연봉은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싱가포르는 아까 고임금이고요. 미국은 공무원이 또 그렇게까지 인기 있는 직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 공무원들이랑 얘기해 보면 되게 재무부 빼고는 되게 좀 이렇게 훌륭하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은 좀 정책하는 사람 그쪽 정책하는 분들한테 좀 얘기 들어보니까 일부러 안 높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간 섹터가 성장해야 된다. 똑똑한 애 민간 섹터 가야지. 똑똑한 애 공무원 와봐야 뭐 하냐? 똑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것도 동의가 됩니다. 근데 재무부는 굉장히 똑똑한 돈 좀 많이 줘요 또. 공무원 중에서도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업무가 있고 똑똑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가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도요. 사실 기재부와 농림부를 똑같이 줄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면 잔인하다. 예를 들면
아니 내가 누구 더 많이 주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왜 당연히 여기서 농림부 적대주란 말이냐라고 왜 오해를 해요? 여러분들이 더 나빠. 내가 뭐라고 했어? 그냥 부처 두 개를 얘기했을 뿐인데 왜 여러분들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알겠습니다. 당신들의 편견이 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정말 똑똑한 애를 보내야 되는 곳에는 연봉을 획기적으로 많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무원이더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연금 그 운용하는 사람들 저는 돈 많이 줘서 뽑더라도 그 친구들이 뭐 1%만 수익률 올려줘도 예. 어마어마한 베네핏이 오는 거잖아요. 좀 그런 좀 유연성이 좀 담보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근데 아까 그 월급을 많이 주니까 잘하더라. 네. 그 말은 그럼 다다익선이다. 가능하면 2억 주고 3억 주고 5억 주지라는 결론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아니겠죠. 같아. 네. 한계 효용이 있겠죠. 당연히 한계 효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는 사실은 이제 20만 원과 30만 원을 비교한 거니까요. 예. 그 이상을 더 이야기하기에는 예. 어려움이 있고요. 뭐 당연히 뭐 100만 원 줄 필요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100만 원 줄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듣는 얘기가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 이유가 네네. 월급이 적기 때문이야. 이제라고 설명하면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다만 뇌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파워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지. 그렇죠. 월급이 적은 무슨 뭐 그 대장장이가 뇌물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어차피 파워가 있는데 그럼 월급을 많이 주면 저걸 안 받을 거냐? 그렇지. 어차피 월급 뇌물은 받을 그래, 텐데 그럴 수도 있어. 왜 월급을 더 그럴 수도 주지라는 있어요. 그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가서. 같습니다. 네네. 근데 뭐 스크리닝 이펙트인 거죠. 네. 월급을 더 주면 그래도 훌륭한 애들이 지원은 할 테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할 스크린 테니까. 효과는 있을 아니, 테니까.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월급을 많이 주면 훌륭한 애들이 지원하고 내가 부패해서 걸리면 이 많은 월급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게 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뭐 게 있을 공무원 수 연금이니 있으니까. 뭐니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공무원의 임금 얘기해서 있지만 사실 제가 대학 교수인데 대학 교수도 굉장히 연봉에 민감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는 뭐 지난 10년간 이제 교수의 연봉이 이제 다른 섹터에 비해서 안 올랐거든요. 예. 등록금 동결 뭐 이런 문제랑 같이 겹쳐서 예. 그것과 이제 우리나라 교수들과 다른 나라 제가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뭐 이런 대학들 교수 임금이 제가 한번 나와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선택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 되는 월급 차이가 이유가 좀 많이 납니까? 월급 차이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나죠. 한국 교수 월급이 훨씬 낮아요. 작아요? 낮구나, 낮아. 낮겠습니까? 높겠습니까? 낮을 것 같습니다. 낮은데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많이 외국에서 일하시다가 들어오신 교수님들이 네네. 이제 그런 얘기하시면서 한국 교수들은 너무 월급이 작아서 좀 저도 좀 걱정도 되고 그래요라고 처음에 이렇게 반응하시는데 네네. 한 1, 2년 하시고 나면 왜 적은지 알겠어요. 만족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시던데요? 제가 코넬이나 홍콩 과학기술대학에 있으면요. 예. 돈은 많이 줍니다. 예. 굉장히 많이 주는데요. 엄청난 압박이 시달립니다. 제가 코넬 대학에 있을 땐 진짜 그냥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럼요. 와, 진짜 연구로 살고 연구로 죽는다. 약간 이런 개념이 있고요. 예. 이제 한국 대학은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압박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적은 대신 뭔가 좀 그래도 좀 편안할 수 있고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홍콩 대학에 있으면요. 저는 제가 홍콩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니까. 하지만 한국에 오면은 그래도 이제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또 그런 가치들이 있으니까 그런 워크 인센티브가 이렇게 아까 얘기한 이제 다양한 거지. 인센티브, 그래, 금전적인 인센티브가만 있는 게 아니라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지만 과학계는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혹은 공학 하시는 분들은요. 이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회 기여에 연관이 딱 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월급이 낮으면은 안 오죠. 안 올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천문학과 교수님이 한국에 와서 유명해질 일이 뭐가 있으며 다른 반대급부가 뭐 있겠냐. 그런 거죠. 그걸 언더스탠딩이 깨고 있습니다. 요즘 물리학과 교수님, 천문학과 교수님 언더스탠딩이 와서 완전히 뭐 스타 되고 있습니다. 스타. 그분들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한번 어떻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요. 아마 대학 랭킹 보셨을 때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들보다 한국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높은 적을 보셨어요?
없습니다. 예. 항상 홍콩, 싱가포르의 주요 대학이 대학 순위가 높다. 대학 순위가 훨씬 높거든요. 예. 근데 딱 하나입니다. 돈 많이 줘서 좋은 대학 교수들을 좋은 뽑고. 더 교수들 해오고. 네, 교수 더 뛰어난 사람들 뽑아오는 거거든요. 예. 그냥 진짜 그냥 대부분이 이거를 설명하는 거고요. 예. 특히 교수는 저만 해도 한국 대학에도 일할 수 있지만 홍콩이나 미국에서도 일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예. 월드 마켓에서 이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은 국내 마켓 어떤 특정 직업, 특히 변호사 같으면요, 국내법 이것 때문에요. 네. 이 인터내셔널 모빌리티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 와, 그렇죠. 그렇구나. 이야. 아, 몰랐습니다. 와, 그런 차이가 있네요. 네네, 그런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모빌리티가 적은 그룹은요, 예. 어디 딴 나라 가서 취직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 아,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래서 변호사나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인센티브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외국 월드 마켓이랑 굳이 비교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경쟁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지. 하지만 경제학자는 이제 월드 마켓에서 플레이하니까 말하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알겠습니다. 대학 교수 연봉도 네. 결국은 언제까지 묶어둘 것인가 이런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와. 시간이 조금만 더 보죠, 그래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 네. 네. 10분밖에 안 남긴 했습니다. 그 근무 시간 예. 근무 시간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채용 광고를 해보시죠. 네네 격오지로 가겠습니다. 예, 격오지 채용 광고. 네네 격오지 의료인 어떻게 뽑아야 될 것인가에 예. 대한 요거 재밌겠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격오지의 의사 선생님들 못 구해서 난리잖아요. 네. 막 이제 돈 많이 줘서 뽑아야 된다. 뭐 저는 일견 이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뭐 꼭 그것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여기에 격오지에서 일하는 의료인을 어떻게 선발했을 때 이분들이 더 일을 잘하더라. 잘 뽑히고 잘하더라. 그런 연구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시면요. 네. 그 여기 요 첫째 줄이 이제 여기 그 저자들이고요. 예. 여기 스콧 리 한국인입니다. 어허. 요분이 또 재미교포 의사이자 경제학자입니다. 저랑 커리어가 굉장히 비슷해갖고 제가 친구인데요. 네. 요 친구가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잠비아라는 아프리카 나라에서 국가 보건요원, 그러니까 준의사 같은 겁니다. 의사는 네. 아니지만 예. 보건요원인데요. 의료 활동을 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의사 부족할 때요. 네. 그 보건 요원들, 예. 커뮤니티 헬스 요원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의사 역할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예. 이런 거를 뽑는 과정에 개입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24개의 시군구에서는 사명감을 강조해서 선발하고 나머지 24개는 개인 커리어를 강조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이거 랜덤하게 했거든요. 개인 커리어라는 게 뭡니까? 요거 한번 이제 그 플라이어를 볼까요? 포스터를 한번 광고예요? 보시면요. 여기 예. 광고인데요. 예. 이 광고 광장이 똑같습니다. 예. 똑같고 그 첫 번째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요겁니다. 요게 이제 주요하게 요 포스터가 다른데요. 너는 become a CHW Community Health Worker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너의 스킬과 커리어를 부스트하기 위해서 여기를 지원해라. 너 잘하면은 여기 지금 주은 의사 되는 거지만 예. 뭐 굉장히 의료인처럼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이 커리어를 통해서 네가 의료계로 또 다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뽑았습니다. 예. 위생병 모집 이거하고 비슷하군요. 근데 위생병 모집하면 너 나중에 의사 될 때 가산 좀 줄 수 있어? 뭐 그런 느낌인가 보네. 그런 느낌 같은데요. 비슷합니다. 해외 무슨 어디 참전하는 위생병 모집할 때 그렇지. 여기 잘 갔다 오면 너 의대 넣어줄게. 의대 넣을 때 좀 가산 의대 좀 넣을 때 줄게. 가산점 분명히 된다. 뭐 잘 봐라 그런 이러면서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야 너 want to serve your community 이렇게 되잖아요. 너 지역사회 봉사하고 싶니? 이거 아닌 것 같아. 나는 이거는. 시리아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네. 당신의 젊음을 시리아에서 불살라 보시겠습니까? 그거잖아요. 네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보낼 사람들을 뽑는데, 야, 너 갔다 오면 의대 보내줄게. 맞아. 의대 가산점 줘. 그거랑 너 진짜 야, 인류애를 이제 이렇게 애들이 여기서 다쳐 있어. 네. 둘 중에 두 개 뽑았어요. 두 개 뽑았어요. 또 봐서 이제 어떤 친구들이 더 일을 잘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렇지. 자, 한번 그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그러니까 한쪽은 욕심 많은 의사들이 뽑혔을 거고, 한쪽은 그러니까 욕심 많은 위생병, 한쪽은 정의감에 불타는 위생병. 정의감에 불타는 위생병. 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뽑혔는지를 일단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능력, 두 번째가 동기, 세 번째가 그 친사회적 마음, 예. 그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 커리어를 강조한 쪽이 그
봉사를 강조하는 쪽보다 능력도 높았고 네. 어떤 그 커리어 모티베이션 그렇지, 그렇지. 당연히 그 커리어 강조했으니까 의대 가려고. 커리어 모티베이션도 높았고요. 친사회적 마음은 확실히 봉사를 강조하는 쪽이 좀 더 높았습니다. 예.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네. 체크를 해야죠. 예. 체크를 해서 그랬더니 그래서 진짜로 이제 정말로 사회를 보냈어요. 네. 사회를 보냈더니 야, 놀랍게도 개인 커리어를 강조한 공고를 통해서 뽑은 친구들이 훨씬 더 잘하더라. 이건 굉장히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의대 보내준다고 하니까 모은 분들이 가서 일도 더 잘하더라. 일도 더 잘하는 거예요.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제로 뭐 지역사회 모임 횟수나 가정방문 횟수도 20% 높고 시설분만 집에서 자꾸만 애를 낳으니까 시설분만 횟수도 20% 증가하고 모유 수유도 10% 애들의 백신 맞은 것도 10% 저체중이나 성장 부전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감소했어요. 케어 잘했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겠습니까? 야, 그거네. 너 정말 보람되지 않니?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그게 아니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할 때 이 회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I don't care. 내가 얼마나 더 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렇지. 그거네. 그게 움직인다는 뜻이네요. 거기에. 개인의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말 사명감이 필요한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걸 강조해서 뽑으면은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역시 사람은 돈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이기적이라는 거지 사람은. 나한테 도움돼야 더 잘 움직이지. 궁극적인 그렇다는 거죠.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마음은 뭐 모티브가 되더라도 오래 못 가더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의사 뽑는 격오지의 의사 뽑는 거를 보면서요. 네. 이게 참 여기서 저는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이게 잠비아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네. 우리나라가 예전에 의사 늘릴 때 공공의대 한다고 그러고 지역 의사제 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을 때 공공의대가 뭐냐면 사명감 높은 애들 뽑아서 거기다가 10년 동안 장학금 주고 거기 10년 보내겠다는 건데요. 야, 그런 사람 뽑았을 때 저는 과연 가서 잘할까라는 생각. 과연 좋은 애들이 올까? 첫 번째 좋은 애들이 올까도 그렇고 또 그래서 또 가서 잘할까. 그러니까 저는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생각. 인간은 어쨌든 자기 커리어에 도움이 돼야지 열심히 일한다는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서 이제 그걸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공공선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걸 너무 무시한 채로 사명감 있는 애들 꼭 지원해라. 그래서 너 가라. 이렇게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작동하기가 어려운 방식이 될 테니까 꼭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가 공공의대를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대신 이제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고 지금은 오히려 저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지방 출신 인재를 뽑아서 지방에서 훈련 받아서 뭐 그쪽에서 주로 많이 일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좀 make sense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사명감 너무 강조해서 뽑는 일은 굉장히 성공하기 어렵다. 요게 이제 요 연구의 임플리케이션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 어른들끼리는 돈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말 길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뭐 몇 개 다 얘기를 못했지만, 다음에 뭐 또 나오게 되면은 그때 또 다시. 나오셔야죠. 또 모셔야죠. 오늘 참 하루 만에 준비하신 거 치고는 진짜 믿겨지지 않는 내용들이네, 정말. 엄청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게스트,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김현철 교수님. 오늘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일 잘하는 직원들 뽑을 겁니다. 그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됐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한테 그래서 너한테 뭘 돈을 주세요? 저는 언더스탠드 이 방송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보람을 느끼고 이런 거짓말 하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무슨 언더스탠딩에 도움되기 위해서 와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다 본인이 도움이 되려고, 재밌으려고. 여러분들도 재밌고 유익하니까 와서 보는 거고 저희들도 다 속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 방송 만드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다. 네. 예. 근데 뭐 돈만뿐만 아니라요. 그 네. 직업 안정성이라든지 근무 시간, 미래 가치 이런 것들도 다 짬뽕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잘 저글링 하셔갖고 맞아. 쓰는 게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홍콩 네. 과학기술대학교 김현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아주 솔직한 방송. 저희는 그만하고 내일 뵙겠습니다.